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 별별 특강의 주제는 국악과 친해지기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이세요? 아이와 떨어져 있어 늘 미안하고 불안하시죠? 게다가 진짜 이쁜 딸이라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시간 위치, SOS 긴급 호출, 고민 검색어에 아이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문자까지 부모님 휴대폰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늘 지켜주겠다던 다짐, 스마트 보디가드로 표현하세요. 떨어져 있어도 아이가 보입니다.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를 구글에서 설치하세요.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을 위한 첫 달 무료 이벤트.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보디가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시작했습니다. 국악은 우리의 음악이지만은 서양의 대중음악보다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특별한 공간에서만 즐길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오늘 정승조가 모십니다에서는 우리 음악인 국악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작곡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 만화가로 활동 중이신 대금 연주가 차승민 씨를 모실 텐데요. 먼저 그녀의 노래를 듣고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차승민의 6줄의 시 이어집니다. 너의 눈에 나의 눈을 묻고 너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묻고 너의 얼굴에 내 얼굴을 묻고 너의 눈에 나의 눈을 묻고 너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묻고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차승민의 6줄의 시라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작곡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 만화가로 활동 중이신 또 대금 연주가이신 차승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근데 이 노래가 네. 굉장히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이의 목소리도 굉장히 예쁘고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27살짜리. 27살이요? 네. 26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아이가 아니랍니다. 저 정가 전공을 한 네. 안정화라는 가수예요. 정가 전공? 예. 그건 뭔가요? 정가는 이제 가곡 가사 시조를 통틀어서 정가라고 하는데 네네. 흔히 말하는 저희가 시조라고 하잖아요. 네. 등장이 밝았느냐 그렇게 하는 거를 정가라고 좀 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네. 저는 정말 목소리가 예뻐서 네. 어떤 아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아이의 목소리도 참 예뻤지만은 은은하게 들리는 그 대금 연주 소리. 네. 이거 직접 연주하신 거죠? 네, 제가 연주한 겁니다. 이게 어떤 곡인가요?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목이 6줄의 시예요. 그 류시아 시인의 같은 6줄의 시라는 시를 가지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네. 노래곡으로 만든 거고요. 네네. 제가 2009년에 처음 데뷔를 할 적에 네. 이 곡을 가지고 데뷔를 한 곡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저의 첫 데뷔곡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심혈을 많이 기울여셨겠어요. 네, 제가 특별히 작곡을 공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네네. 계속 다듬으면서 네. 지금 이 형태로 된 것 같아요. 그 형태만큼 많이 공을 들인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곡에서. 감사합니다. 보통 그 방송에 이제 우리 국민TV 말고 다른 방송에도 출연을 해보셨겠지만 네. 어떻게 보통 소개를 이렇게 좀 받는 게 기분이 좋으신가요? 보통 네. 대금 연주자 차승민이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제가 소개를 요즘 할 적에는 음악하는 차승민입니다라고 음악하는 차승민. 네, 인사를 드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언제부턴가 이제 국악과 음악은 서양 음악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국악이 우리나라 음악이었었던 때도 있고 지금도 음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굳이 국악을 그렇게 장르화를 시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제 스스로는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국악보다도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악하는 차승민입니다라고 네. 인사를 해요. 음악하는 차승민. 네. 그렇군요. 앞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근데 이제 거쳐오신 과정을 보니까 국립국악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또 서울대 국악과 졸업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니, 아까 그 방송하기 전에 살짝 들어보니까 네. 굉장한 그 국가적인 혜택도 많이 받으셨고. 빚이 많아요, 제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이 대금을 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그럼? 제가 93년도에 국악학교 들어가가지고 거의 이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네. 그렇군요. 집안에 음악을 하시는 분이 전혀 없어요. 없고. 네, 전혀. 그럼 어떤 계기로 이 대금과 인연이 이렇게 닿은 건가요? 일단은 제가 국악학교에 들어가게 된 게 계기인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이제 저는 그 당시에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선화학교를 들어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하루는 어머니가 학생 신문 있잖아요. 그걸 보시더니 여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국악중학교인데 전액 학비 무료라더라. 어머니께서 국비 네. 장학생이라더라. 네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피아노보다 네. 좀 특이한 음악을 하면은 조금 더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해안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그 차승민 씨께서는 피아노를 계속 치고 계셨잖아요. 네.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음악 학교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같은 학력 시험을 봤고요. 네. 네. 그래서 시험 쳐서 들어가서 붙으면은 네, 감사합니다였죠. 들어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음악 학교였잖아요. 네.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학교가 좀 멀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아, 집과 학교가 멀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일찍 부모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놀러 온 기분? 여행 온 기분? 기숙사에 있으니까. 집은 어디세요? 원래 그때 그 당시에 집은 신월동이었는데요. 학교는 강남구 포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중학교가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원거리 통학생 해가지고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기숙사 생활하면 또 이게 좀 엄격하지 않나요? 엄격하죠. 사감선생님 네. 제일 무섭죠. 네. 벌점이 또 무섭고. 그렇게 또 엄격하게 또 네. 교육을 또 받으셨군요. 네. 그 대금이라는 악기가 참 궁금해요.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아까 그 방송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또 대금 또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고 연습도 하고 하셨는데 대금은 무슨 악기인가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대금 지금 제가 꺼내 들고 있는데요. 네네. 보시다시피 대나무로 만들어져가지고 대금이에요. 네. 그리고 대자는 클 대자에다가 금자는 대나무 금자로 써가지고 악기금, 네. 대금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취구가 커다랗게 있고 지공이 6개가 있고 취구는 이제 바람을 부는 네. 바람을 부는 공이고 네. 구멍이고 지공이라고 손가락 구멍이 있고 네. 청공이라고 네. 갈대 속껍질을 이렇게 살짝 붙여요. 아.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약간 촉촉해지면은 네. 짜렁짜렁한 좀 새소리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 천공이라는 거죠. 네, 청공. 청이고, 네, 그리고 이 구멍을 청공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유래는 거의 한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전해졌다고 보는 게 삼국사기에 그런 대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 예. 신문왕 때 동해 바닷가에 한 섬이 생겼는데 네네. 거기서 낮에는 대나무가 두 개로 쪼개지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더라. 네. 그래서 신문왕이 저 대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불었더니 그 10,000가지 파도가 잠잠해지고 몰려들던 적들도 도망가고 네. 그래서 신문왕이 이것은 나의 아버지 문무왕이 정말로 용이 돼서 우리나라를 통일신라를 지금 지키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당시는 만파식적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만파식적. 네, 10,000가지 파도를 잠재우는 대나무 악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그 다양한 전통 악기들이 있잖아요. 네. 뭐 가야금이나 해금, 아쟁, 피리. 그 가운데서 이 대금이 지닌 매력이라고 할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악기가 사람의 호흡과 밀접하게 접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호흡대로 이 악기가 울리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네. 어쩔 때는 정말 감성을 자극하고 맞아요. 소리가 일단은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네, 그 그게 제일 큰. 호흡하니까. 네.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네, 있는데, 저 아나운서도 이제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호흡에 따라서 내가 이제 호흡이 가쁘면 혹은 내 호흡이 차분해지면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목소리나 말투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호흡에 지닌 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대금도 네. 그런 호흡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그런 매력을 발산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 호흡에 따라서 정말 같은 곡이라도 다르게 들린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대금을 연주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네. 가장 연주하기가 편한 시간대가 있으세요? 잠에서 다 깨어나가지고 몸이 어느 정도 다 풀렸을 때 아무래도 오후 시간대가 오후 시간대. 예, 그리고 몸도 어느 정도 좀 따뜻해지고 네. 충분히 워밍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금 연주하기 전에 워밍업은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악기가 일단 풀려야 되거든요. 악기가 풀린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네. 악기가 일단은 김이 안 들어가면은 그냥 뗀뗀한 느낌이라고는 해야 되나요? 근데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김을 넣어주고 네. 계속 연습을 하고 나면은 악기 속이 좀 촉촉해지면서 호흡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악기랑 저랑 조금 더 밀착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 정도를 워밍업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군요. 그런 연습이 또 필요하군요. 그 대금 연습은 요즘에도 많이 하시죠? 해야죠. 몇 시간 하세요? 바빠도 1시간 이상은 꼭 하려고는 하는데. 네.
근데 하루에 이게 한 시간도 안 하게, 단 10분이라도 안 하게 되면 좀 불안불안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전엔 안 불안했는데 요즘은 불안해요. 아, 그래요? 제가 학생 예전에, 때는 정말 네. 방학 동안에는 악기가 말라 비틀어질 정도 보지도 않았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금 연주자 타이틀을 걸고 나니까 예, 타이틀이 사람을 만든다고 연습도 매일매일 하게 하고 네네.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유명한 연주가들을 보니까는 이제 연습을 매일 꼬박꼬박 하시고요. 네. 또 하루라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글도 많이 봤고. 네. 그래서 이 연주하시는 분들의 특징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러시군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연습. 1시간도 너무 적어요.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저는 이 대금 연주곡을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담당 PD인데 네. 가끔씩 그 노정열 씨, 개그맨 노정열 씨가 나와서 시를 읊으실 때 그 한충훈 대금 연주가의 모닝을 배경음악으로 이제 가끔씩 틀거든요. 따라단. 네, 굉장히 따라단.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리고 시를 읊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인데 그 차 연주가님께서는 어떤 곡들을 좀 좋아하세요? 아니면 어떤 곡을 연습할 때 좀 주로 하시나요? 저는 연습할 적에는 전통 음악을 제일 연습을 많이 해요. 아, 전통 음악?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쭉 해왔던 거지만 불면 불수록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또 다른 맛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성음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음이요? 네. 꼭 우리가 말을 하는 좀 완전한 소리. 네.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전통 음악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네. 잠시 청해봐도 될까요? 어떤 곡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차승민 대금 연주가께서 연주하시는 대금 연주 소리 정말 궁금해지는데. 스튜디오가 너무 뗀뗀해가지고 리버브가 없다면서요. 예. 사실 오늘 그게 사전에 좀 협의가 됐어야 되는 네. 건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연주자는 어디서든 어떠한 조건에서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대금 독주곡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청성 자진 한입이라고 하고요. 네. 짧게는 청성곡이라고 하는데 네. 맑을 청자, 소리 성자, 그리고 곡곡자. 네. 맑은 소리의 음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맑다는 의미가 또 높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계속 높은 가락이 새소리처럼 띠리리리리 하는 그런 곡이에요. 제가 네. 조금 들려드릴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그 TV에서만 봤었지, 대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네. 이렇게 실제로 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니, 눈가가 초코초코 네, 졌어요. 점점 커지고 뭔가 그 대금과 내 몸이 혼연일체가 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호흡이. 네, 나- 맞아요. 네. 온몸의 그 호흡을 다 네. 불어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소리를 곧게 내기 위해서는 또 곧게 유지를 그렇죠. 하시고 또 그 미세한 떨림이 있을 때 그 눈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기 이 부분 눈꺼풀도 미세하게 움직이시는 게 바쁘셨어요? 예, 저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군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방금 연주해 주신 곡 자체가 귀에 많이 익숙한 그쵸. 네, 많이 대금, 들어본 곡이에요. 예, 그 독주곡으로는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런 곡이고요. 네. 청성자진 한입이라고 하고요. 네. 호흡이 되는 대로 그 곡을 연주자 자유자재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더 호흡이 더 마음이 가는 대로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네. 할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이에요. 할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의 네. 연주가 가능하겠군요. 네, 저는 할 때마다 약간 그 대금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을 좀 하면서 좀 연주를 하거든요. 저 사실 대금 연주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실까 궁금했거든요. 그러셨구나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대금이 갖고 있는 선율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네네. 쭉 뻗다가도 갑자기 뾰족뾰족 올라갔다가 훅 하고 내려오는 게 우리나라 약간 좀 산수와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곡을 연주를 할 적에는 더 다양한 좀 산수를 한번 그려보는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더 호흡을 더 가다듬고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네네네. 연주를 하시는 거군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는 네. 듯한 그런 느낌 받고요. 차분해지기도 네. 하고요. 근데 이 곡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곡은 전통 가곡의 마지막 곡인 태평가를 네. 악기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변주를 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가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조를 5장의 형식에 맞게 네. 관현악 반주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곡이거든요. 근데 이제 태평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남녀가 같이 노래를 하는 가곡인데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높게 변주를 해가지고 악기에 맞게 또 이렇게 만들어낸 계속 바뀐 그런 곡이에요. 한번 이렇게 곡을 연주하고 나면 굉장히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있는 호흡을 다 끌어내시는 듯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 좀 집중을 하면은 안 그래도 조금 더 진이 혹 빠질 때도 있고 그렇긴 아까 해요. 굉장히 상당히 집중을 하시는 모습을 네. 봤거든요. 네. 그게 스튜디오 소리가 딴딴해서 네, 더 신경을 쓰셨을 거예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정말 그게 맞아요. 국악기는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하잖아요. 코앞에서 듣는 게 정말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네. 이제 한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공간의 울림 같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울려 퍼지는 은은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게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대금 연주가이신 차승민 씨, 음악가 차승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을 좀 보니까요. 소녀님께서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있는데 숨소리까지, 맞아. 아까 숨소리 계속 들렸거든요. 그게 들려서 라이브 공연장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나 올려주셨어요. 네. 국악기로 팝송 같은 서양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시잖아요. 네. 우리 악기 음계가 서양 음악에도 맞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딱 우리 악기가 딱히 이게 정확한 피치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네네. 약간 좀 치구를 바깥으로 하면은 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맞춘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거의 요즘에는 정형화가 됐어요. 그래서 E 플랫이면은 이제
전문 용어로 뭐 442Hz에 맞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444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다른 악기랑 할 적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말 서양 악기의 그 고정 피치랑은 차이는 있죠. 그렇군요. 검은별님께서는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일반인도 대금을 배울 수가 있나요? 대금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일반인 분들을 좀 가르칠 적에 네. 먼저 양해를 구해요. 3개월 동안은 마음을 비우세요. 왜 마음을 비워야 해요? 왜냐하면은 가야금 같은 경우는 만지는 즉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악기는 호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공을 하나씩 막으면서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모든 음이 다 나면은 반은 다 끝났다고 봐요. 그걸 한 3개월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기까지 한 네. 석 달 정도 걸린다. 네. 잘 내기까지. 그럼 대금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호흡을 제일 잘 꾹꾹 눌러가지고 네네. 가장 그 동글동글한 소리, 고든 소리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해가지고 네. 뭐 자유롭게 연주하는 그 다음이고 네. 일단 소리가 잘 만들어져야지.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호흡이 제일 중요하군요. 네. 핑플님께서 이 사진 보세요. 이분 맞으신가요? 했는데 맞습니다. 이건 언제적 사진이에요? 이게 2011년도 사진인 것 같네요. 어디에서 찍은 무슨 연주하시는 사진인데? 제 단독 공연을 올릴 적에 네. 찍혔던 사진이에요. 지금은 그 숏커트 머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사진은 좀 이제 머리가 긴 모습인데요. 그쵸. 네. 머리를 지금 그나마 이것도 되게 많이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제 4번째 단독 공연을 하면서 머리를 네네. 삭발을 했었어요. 6mm로. 그 공연에 맞게 이제 머리를 삭발을 하신 거죠? 네네네. 무슨 공연이었습니까? 수목정원이라는 공연이었는데요. 네네. 장성남 시인의 수목정원 연작 시를 가지고 제가 10곡의 음악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연작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구도자의 느낌? 그리고 제가 스스로도 시인을 만나뵌 적이 그 전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스스로 그 시에서 시인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구도자의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6mm로 밀고 그런 의미가 또 네. 있었군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앞서 그 연작시를 이용해서 음악을 네. 만들어내셨다고 하는데 시를 이용해서 음악을 담아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제가 음악을 제가 잘 할 수 있는 음악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현대 음악 뭐 이렇게 대금곡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한때 좀 굉장히 대금을 오래 쉬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대금을 잡았을 적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곡을 내가 만들어서 해야겠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곡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서 반주를 하는 정도?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이 되셨군요. 근데 노래곡을 만들 적엔 항상 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이야기를 가사로 쓰려니 너무 좀 근천스럽고 너무 사적인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럴 거면은 시는 왠지 다 정제가 돼 있잖아요. 에센스잖아요. 네. 그거를 가사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장성남 시인의 번짐이라는 시를 읽고 또 연주곡을 만드셨더라고요. 시의 어떤 점을 음악으로 담아내고 싶으신 거였어요? 이거는 2010년도에 제가 만든 곡이고 발표는 이번에 했던 곡인데요. 네. 2010년도에 제가 뉴욕에 레지던시로 가 있었어요. 네네. 가기 전에 친구가 언니 이거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이 시를 보내줬는데 3개월 동안 뉴욕에 있으면서 많은 연주자들을 만나면서 이 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이렇게 번지고 음악이 음악으로 또 번지고 네. 이런 것들이 시와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돼가지고 네네. 그 음악가를 만나면서 받았던 그런 느낌을 그대로 연주곡을 한번 만들어내 보았어요. 그렇군요. 네. 여기 보니까 시에 보면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그쵸.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시 환히 밝힌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이런 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목소리 인상적이에요. 좋으시니까 너무 좋다. 저 아나운서입니다. 네. 네. 그 시를 연주곡으로 만드셨다고 해서 한번 찾아봐서 읽어봤어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그 번짐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네. 참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또 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를 가지고 작업을 할 적에 일단은 시를 계속 읽거든요. 읽고 네, 또 네.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은 시인이 스스로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이거는 이 음을 붙여야지 그런 게 아니고 읽다 보면 시인이 그 시로 어떤 감정으로 네, 노래를 하는 게 들려요. 전 그냥 잡아서 이렇게 쓸 뿐이거든요.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좋은 재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읽어요. 네. 계속 읽어요. 그렇다면 또 어떤 시를 음악으로 담아내셨어요? 류시아 시인 말고도 이제 정지용 시인의 시와 네. 김소월 시인의 시도 좀 있었고요. 네네. 유한진 시인의 시도 있었고 좀 많이 좀 작업을 했어요. 이번에 그럼 한 곡 청해 듣고 싶은데 어떤 곡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요. 정지용 시인의 호수 1이라는 시고요. 네. 이것 또한 정가하는 박민희 씨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담담하게 약간 발라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뒤로 가면서 전통 정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어냈는지 나가게 되는지 한번 그거 유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시를 우리 차승민 연주가께서 만드셨습니다. 호수 1 들어보죠. 얼굴 하나야 손바닥들로 가리지만 보고 싶은 나 호수만 하니
마지막에 이 소리는 어떤 걸 이용해서 내신 건가요? 메트로놈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요. 네네. 그 뜻은 뭐냐면요. 제가 이 곡을 만들 적에 굉장히 좀 좋아하던 사람을 그냥 안 되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스스로 다잡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제 방 안에 저 혼자 있었고 저는 이 시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공간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면서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시계 초침소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그 시계 초침소리를 약간 좀 상징을 했던. 네,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시를 네. 이제 음악으로 담으셨습니다. 네. 호수 1 함께 들어봤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곡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메트로놈이라고 말씀도 예. 하셨고 또 대금 연주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앞서 우리가 들어봤던 유시아 시인의 그 노래를 들어봤던 그 정가를 이용한 그 방법도 이제 포함이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을 길게 느려요. 느려서 불러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라고 이렇게 짧게 나왔는데 네.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보고 싶은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길다는 거를 좀 정가의 그 기법으로 좀 담아낸 거죠.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네, 그만큼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약간 그 곡을 어떤 그 사심을 담아서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그래서 가사를 제가 쓸 수 없다니까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또 올려주고 계신데요. 고독은 나의 힘님께서 두 분 목소리에 조곤조곤이라는 의성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살짝 흐린 오늘 같은 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목소리들과 연주예요 하셨고요. 그리고 안동 머스마님께서 국민TV 게스트들은 전부 다 매력이 넘치는 듯 대금 차승민 검색까지 해봤네. 이거 실시간 검색어로 좀 떴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아마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사진이나 그 차승민 씨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한 점을 좀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어디를 들어가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제 개인 블로그가 있고요. 네. 홍보해도 돼요? 그럼요. 네, 옥돌민닷컴이고요. 네. 네, 옥돌민은 제 민자가 옥돌민이어가지고 옥돌민닷컴으로 했어요. 네, 안동 머스마님, 그 옥돌민닷컴으로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이미 가봤거든요. 네. 모든 걸 다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런 작업들이 국악을 알리기 위한, 국악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대학생 때도 해 오신 거잖아요. 그죠? 대학생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답답한 마음에 했던 게 국악을 알린 조금 그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답답한 마음? 네. 대학교를 일단 들어갔고요. 네. 이제 선배님들 졸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떤 활동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너무, 일률적인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레슨 선생님 된다든지 아니면 석사 과정을 계속 밟아서 박사 해가지고 연주자가 된다든지, 관현악단에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방법밖에 없나? 그런 의문이 좀 생겨가지고, 마침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러면은 한국 음악도 홍보를 할 겸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면서 직접 길거리 연주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과연 좋아할 수 있을까? 네. 내가 과연 국악을 갖고 해외를 나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네, 친구들 이랑 저랑 총 3명이서 워킹코리아라는 팀을 만들어서 6개월 동안 배낭여행을 하면서 길거리 공연을 하면서 다녔어요. 몇 개국 다녀오신 거예요? 17개국 다녀왔어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니시면서.
예, 저희가 배낭여행자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거의 하루 경비가 $5 안으로 4명이서 네. 태국에서부터 육로로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노숙도 길거리에서 노숙도 하고 여권도 없어지고 뭐 흔히 배낭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은 저희가 다 겪었어요. 네. 그 음악 배낭여행 하시면서 느낀 점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연주를 또 하시고 네. 또 세계인들과 직접 피부로 맞닿아서 직접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행히 정말 모든 저희 공연을 봤던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Fantastic, great 막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말을 찬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국악 너무 좋다. 네. 그런 거를 요즘엔 좀 듣는데 그전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국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듣고서 막 눈물도 흘리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음악을 좀 하는 이유를 조금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 존재감을 좀 확인을 하신 거겠네요. 네. 처음으로. 그렇군요. 그 앞서 이게 이제 국악 고등학교 나오시고 또 이제 국악과를 졸업하시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저도 그 성악하는 친구가 네. 있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악과도 보통 이제 대학원 나와서 유학을 가든지 그래서 잘 풀리면 네. 교수가 될 수 있고 안 되면은 그냥 어떤 악단이나 네. 어떤 성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국악도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해가지고 딱히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네. 관현악단 들어가는 것, 아니면은 강의를 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은 좀 활동을 하려고 스스로 뭐 사업체도 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해진 길로만 간다면은.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신 걸 바탕으로 이제 책을 또 네. 내셨잖아요. 네. 우리 소녀님께서 싸이미니였어. 어쩐지 귀에 익은 이름이었어. 이래서 조심조심히 열심히 잘 살아야죠. 소름 돋았어. 이 싸이미니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왔어요. 그래요. 싸이미니, 방랑기, 악으로, 깡으로. 이 제목에 많은 사연이 담긴 것 같아요. 네. 악자가 이제 음악 악자를 쓰기도 했는데 사실은 네. 300만 원 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악이 있어야지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깡이 있어야지 여자 3명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는 또 용감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붙여봤어요. 필명은 싸이민인데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더 이상 그 필명을 쓰지는 않는데 네. 그 당시에 썼을 적에는 사이키델릭 미니 어딘가에 도취된 미니라는 뜻으로 싸이 미니를 썼는데 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싸이는 가수 싸이는 그 다음에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싸이미니 이게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싸이미니로 홈피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제 다음에 나온 거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니, 했는 이제. 거 평평 많았어요. 네. 이 차승민 씨를 이제 제게 소개시켜준 분이 연희동의 한쌤이신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싸이미니를 쳐보면 된다. 네. 근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는 나오지 거예요. 않아요,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요, 쌤? 이랬더니, 나올 텐데? 그러면서 어찌됐든 그렇게 전화를 네. 끊었던. 근데 왜 이제 이 필명으로는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럼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옥돌민이라는 필명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냥 요즘에는 필명보다도 제 이름 걸고 계속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 그림을 직접 그리셨잖아요. 네. 원래 이게 그림에도 소질이 있으신 건가요? 소질이 있더라고요. 언제 아셨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어딘가에
그 교과서 한 귀퉁이에다 그림 그리는 건 항상 좋아하는 아이 그런 애들 꼭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뜨르륵 하면은 만화책으로 만드는 아이가 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대학교 다닐 적에 과방에서 잡기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그림 일기처럼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배를 어떤 좀 통통한 여자 선배를 바다 표범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캐릭터화가 돼가지고 네. 있었던 좀 바보 같은 일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은 언제 나와? 다음 편은 언제 나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일기를 만화로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그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옥돌민닷컴에서 봤거든요.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림도 그림이었고 네.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은 그쵸. 그런 말을 거기다 이렇게 써놨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네. 다음엔 뭘까? 네. 궁금한.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대학생 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거를 제가 그려냈고, 네.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그려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허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너무 크게 저한테는 드라마처럼 팍팍팍팍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네. 만화로 그리면 재밌겠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전 만화로 그리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언제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어떤 이미 모습일까? 캐릭터가 잡혔어요. 그래요? 묻진 않겠습니다. 그 껄껄님께서 혹시 이한 씨와 세계일주 하신 분 맞는지?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KBS TV에서 방송까지 되신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도 남겨주셨어요. 우리 음악이나 연주는 너무 저평가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국악을 감상하러 가지 않는다는 것. 부탁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곱디고 온 한복만 고집하지 마시고 청바지에 나시티 걸고 연주를 하면 더 친근하지 않을까요? 네. 국악인 스스로 우리 음악을 나이 드신 분을 위한 것으로 단정을 짓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게 네. 의상도 자유로워졌죠? 그럼요. 벗고 나와요. 청바지에 나시티가 아니라 벗고 네. 나와요. 일단은 뭔가 이제 아이돌처럼 네. 활동하는 국악 그룹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국악계 소녀시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고, 네네. 국악계의 어떤 퓨전 그룹 해가지고 네. 정말 모든 악기를 전자 악기화 해가지고 정말 미래의 소녀처럼 지금 꾸미는 그런 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요즘 보면은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그 불교 방송에 있을 때 공개 방송에서 미지라는 네네네. 네, 그 국악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국악계 소녀시대라고 국악계 이렇게 소녀시대. 스스로들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쁘죠. 예,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네. 세련되고 네. 네. 아이돌처럼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자, 이렇게 또 책까지 내시고, 곡도 만드시고, 대금도 연주하시고, 정말 그 흰 개구리님께서, 이 무슨 좌절감을 주시나요? 도대체 신께서는 차승민님께 뭘 주지 않으셨나요? 문득 신의 불공평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남자를 안 주셨어요. 항상 신은 공평하세요. 네. 네, 오늘 별별 특강은요, 대금 연주가요, 또 음악가이신 차승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프로그램 게시판에 이용하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국악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네.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별별 특강은 어떤 식으로 좀 이끌어가 주실 건가요? 사실 제가 강연을 할 만큼 어떤 깜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제 친구들한테 야 요즘에 국악계 좀 이런 거 좀 들어봐 해가지고 항상 소개를 했던 그런 곡들 네. 적어도 네가 이 사람들을 좀 체크하고 있으면은 요즘에 국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 수 있을 거야라고 소개를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음악들을 좀 뽑아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시면은 어디 가서 국악에서 조금 아는 척 하실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첫 번째 곡으로는 어떤 곡을 네, 소개해 주실 김용호 건가요? 씨의 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는 곡을 좀 선곡을 해봤어요. 네. 김용호 씨는
퓨전 국악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1995년도에 데뷔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그런 인물이 없었어요. 키도 크죠. 잘생겼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네. 그냥 그 자체로 아이돌 오빠인 거예요. 네. 그런데 노래를 너무 또 잘하셔. 네. 그래서 그렇게 쭉 민요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셨고요.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여전히 왕성히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는 국악계 꽃중년으로 네. 자리를 잡아가시고 네. 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라는 이 곡은 경기민요의 창부타령이라는 곡을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네. 원래는 원곡은 굉장히 좀 경쾌하고 밝은 곡인데 굉장히 좀 차분하고 감성적으로 좀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씨구나 절씨구련 아니 놀진 못하리 만리창공은 하운이 터지고 무삼 시봉의 월색도 유정터라님이라면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듣고 계세요. 오늘은 국악과 친해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금 연주가인 차승민 씨, 음악가인 차승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앞서 들어봤던 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제 성향과 맞나 봐요. 차분한 게. 차분하면서 감성적이고. 힘도 있고요. 네. 힘이 있죠. 굉장히 이분은 뭐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은 이 국악계에서는 오래된. 네, 오래되시고 그리고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신. 스타죠.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목소리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 원래는 피리를 전공을 하신 분인데 네. 노래를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직접 민요를 배우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요를 배우시고 그다음에 또 가사라고 이제 또 가곡 가사시죠. 그런 가사를 또 직접 가서 전수를 받으시고 네.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필드워크를 나가셔가지고 네.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가사를 담아내는데 그런 추억도 있을 것이고 힘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쉽게 배우는 음악들이 아니니까요. 네. 그 음악 처음에는 좀 민요 맞나요? 네, 민요예요. 네. 그 창부타령이라고 네, 하셨죠? 창부타령에 대한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창부타령은 이제 경기 민요에서 가장 좀 유명한 민요 중에 하나고요. 네. 창부굿이라고 하는데 그 굿에서 나오는 음악이에요. 창부라는 뜻은 이제 무당의 남편, 그러니까 연주라는 남편을 창부라고도 하는데 네. 여기서 창부굿에서 이 음악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창부는 광대신을 말을 해요. 그래서 굿에서 이제 저희한테 재수가 좋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굿을 할 적에 이 창부타령이 나와요. 그렇군요. 이렇게 창부타령이 앞부분에 좀 나오다가 뒷부분에 이제 피아노 선율이 또 가미가 되잖아요. 네. 굉장히 뭐랄까 이 구슬프면서도 편안하게 듣게 되더라고요. 느낌이 좀 묘한 느낌이 묘하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곡 들으시면은 이 곡이 그때 그 곡 맞아?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굉장히 좀 신나는 곡인데 네.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퓨전 국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이 국악에도 이제 유행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어떤 유행이 이제 국악계에 불고 있나요? 제가 봤을 적에는 갈수록 밴드 음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밴드 음악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용호 선생님 같이 솔로로 하는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졸업생들이 많아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다양해지면서 같이 만들어내는 음악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존에 있는 지금처럼 뭐 창부타령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직도 있지만 네. 자기들이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홍대 어떤 그런 밴드들처럼 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음악을 생각을 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음악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디에 틀에 박혀 있지 않고 네. 좀 새로운 좀 흐름이 좀 어찌 보면 국악이 아닌 것 같다. 네네. 우리 음악이 아닌데 뭔가 특이한데 국악스러운 느낌도 있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군요.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네. 타악 그룹 공명의 곡인데요. 해바라기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공명이란 팀은 1997년에 결성된 굉장히 좀 오래된 밴드고요. 타악 그룹이에요. 타악 그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대금하시는 분도 있고, 네. 피리 하시는 분도 있고, 타악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네. 이제 점차 이제 월드뮤직으로 첫 번째 월드뮤직으로 진출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해요. 첫 번째 진출한 케이스다. 네네. 그 동시에 이제 월드뮤직 시장에 진출한 몇몇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그런 팀이고요. 들려드릴 곡은 해바라기라는 곡인데 네. 지금까지 굉장히 좀 차분한 곡을 들었으니까 좀 상큼한 곡. 이 곡은 그분들이 항상 콘서트를 할 적에 앵콜곡으로 많이 트는 그런 곡이에요. 이 해바라기라는 곡은 들을 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들으면 친근하게 혹은 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해바라기가 주는 그런 느낌이 밝잖아요. 네. 일단 이 곡 들으면 밝아요. 기분이 그냥 좋아져요. 그냥 그 기분 좋은 느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명의 해바라기 듣고 옵니다. 네, 공명의 10주년 라이브 앨범 가운데서 해바라기라는 노래였습니다. 뭔가 그 페스티벌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렇게 이 곡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신날 것 같은데요. 신나죠. 이제 리듬 악기가 주는 그런 그 비트가 또 사람을 좀 흥분하게 또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밝은 선율이 또 기분 좋게 하고. 맞아요. 같이 좀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우리 함께 즐겨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난 거는 그 일본의 카시오페아나 티스퀘어 같은 그런 그룹의 음악과 비슷한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선녀와 나후꾼님께서는 이 음악이 김동률의 출발과 분위기가 아주 비슷한 것 같다. 예, 분위기가 참 기분 좋게 하니까. 네, 어떤 곡이 먼저 나왔는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오늘보다님께서 조용한 사무실에서 크게 해서 들으니 정말 좋네요 하셨고요. 좋으시죠. 네. 그리고 핑플님께서는 저는 이 노래가 제 귀에 가장 즐겁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공명이 연주한 이 노래 제목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그리고 까칠마녀님께서 우리 노래가 너무 좋으시다고 하셨고, 아바님께서 해외에서 들으니 더 울리네요. 그립습니다. 한국이요. 아마 아까 이게 김용우 님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 곡 들으시고 이 글을 올려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저도 국악이 그렇게 막 좋다 그런 건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뭐 국악을 모르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국악 들으니까 요즘에 너무 좋아 막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그 공고미님께서 대금 연주 가운데 구슬픈 곡 말고 신나는 곡은 없냐 이런 질문을 또 올려주셨네요. 대금 소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스럽죠. 잘못 불면은 그게 또 의도돼가지고 한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좀 대금 연주자들이 또 다양한 곡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한충은 씨 이번 앨범 2집이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거기는 좀 즐겁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들도 있어요. 네, 한충은 씨의 노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 공명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참 여러 가지 악기가 사용된 거죠. 네. 어떤 악기가 사용이 됐을까요? 일단은 리듬 악기로 밑에 깔아줬던 악기는 까온이라는 까온이라는 타악기인데 아프리카 타악기고요. 그다음에 뭐 그 새소리점 빨릭빨릭 하는 거는 소금이에요. 소금이었고, 우리 악기. 그다음에 기타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모니카, 처음에 그 인트로 들어갔던 건 하모니카고, 근데 중간에 붕붕붕붕 하면서 계속 나왔던 거는 호주 원주민 악기 디젤리두라고 해요. 디젤리두? 네, 디젤리두고. 그러니까 이 팀이 월드뮤직을 지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월드뮤직 악기를 같이 공연을, 그러니까 연주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직접 연주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 한국의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하면서 월드뮤직을 지향해서 그런지 국악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야말로 퓨전의 느낌이 그렇죠. 나네요. 네. 퓨전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해외 공연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이 그룹은요? 예, 이 그룹이 어떻게 보면은 월드뮤직 그룹으로 해외 진출한 첫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저런 시도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2008년도에 세계 월드뮤직 엑스포가 있어요. 정말 월드뮤직 모든 세계 음악들이 다 마켓으로 나와가지고 서로를 홍보를 하고 막 사가고 팔리고 그러는 가장 큰 축제거든요. 네. 거기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러브콜이 계속 오고 있고요. 엊그저께는 파키스탄 전통 음악하는 분들, 까왈리라는 그런 민요 하시는 분들하고 대대적인 또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페이스북 보면은 파키스탄 갔다가 이제 또 영국 간데 오케이. 지금 세계 투어를 돌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많이 네,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공연 계속해요. 1년에 2번씩은 자기들의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네. 장기 공연을 좀 많이 요즘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명 나중에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네,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16년이 됐어요. 네. 명실상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국악 밴드가 됐고요. 이제 음악 교과서에서도 등장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퓨전 국악의 차근차근한 정석을 밟아오신 분들이죠. 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공명이라는 그룹 만나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기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재밌으시죠?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모던 가야금어 정민아 씨의 노래곡인데요. 모던 가야금어. 네. 가야금을 연주하는 사람이다. 예, 그 가야금 연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바이올린은 바이올리니스트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야금어라고 이렇게 호칭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전통 가야금이 아니고 현대적인 가야금을 하니까 자기는 모던 가야금어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현대적인 가야금이라는 게 일단은 그 곡이 현대적이라는 의미죠. 곡도 현대적이고 가야금 그 곡을, 자체도 뭔가 좀 다른가요? 네, 그 곡을 연주를 하는 가야금 자체도 전통 가야금은 12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점점점 현대곡으로 넘어가면서 12줄로는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줄을 점점 늘렸어요. 17현으로 갔다가 18현으로 갔다가 네. 25현으로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현대곡으로 쓸 적에 25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들려주실 곡은 네, 저번 오아시스 앨범에서 네. 타이틀곡이에요. 주먹밥이라는 곡인데요. 네.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을까요? 어떤 게 재밌을까요? 가사를 한번 궁금하면 들어보시겠어요? 네, 듣겠습니다. 지긋지긋한 회사를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이 주먹밥을 만들었는데 망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거죠? 그런 거죠. 네. 가사가 참 재밌네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좀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가사를 했던 그런 거였다면은 네네. 요즘에 언니가 만드는 이런 곡들은 더 진솔하고 삶이 묻어있는 그런 곡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참 일상적이에요. 가사 일상적이면서. 내용이요. 예.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우리 민요나 판소리 들으면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네. 비판하거나 비꼬거나 네. 그런 내용을 좀 잘 담아냈었는데 네. 지금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현대판 그쵸. 그 당시에 네. 우리 음악을 맞아요.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네, 정말 창업의 꿈을 안고서 회사를 때려쳤는데 주먹밥을 만드는데 망했어요. 네. 참 그리고 그 홍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라이브 클럽에서 이제 가야금 연주를 그렇죠. 하시니까 참 음악 자체가 홍대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맞아요. 정말 언니가 어쩌다가 홍대를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큰 결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언니가 홍대로 진출을 했을 때만 해도
정말 왜 홍대로 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거였는데. 국악인이. 그렇죠. 국악인이 홍대 클럽에서 어떻게 가야금 연주를 해? 그러니까 국악인이 어떻게 노래를 하면서 가야금을 뜯어?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과 또 다른 음악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너무 이게 자연스러워졌고, 그러니까 이제 모던 가야금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홍대 뮤지션들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면서 홍대 이제 안방 마님이 됐죠. 그리고 이분의 남자친구분이 네. 또 이렇게 홍대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두 분이서 그러면 이제 홍대에서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데 주축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남자친구분이 운영하는 갤러리 공간 겸 밤에는 바가 되고 낮엔 카페가 되고 네. 그런 곳에서는 계속해서 미술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징적인 밴드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계속하고 그런 문화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국악 뮤지션 1세대시잖아요. 정민아 씨가. 대중적인 국악을 소개하는 그런 뮤지션 가운데 한 명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국악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과 대중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 언제 처음이 시작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그 퓨전 국악이라는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게 이제 국악의 대중화를 겨냥을 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신민요가 이렇게 불려졌다가 어느 순간에 1980년대 국악 가요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퓨전 국악이고 네. 그런 시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관객들 대중 속으로 직접 들어간 거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승민 씨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많이 좀 자리를 잡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좀 더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게시판 글을 봐도 네네. 아시잖아요. 네네. 대금에는 왜 한스러운 것만 있나요? 한스러운 음악이 아닌 음악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퓨전 국악 아니면은 많은 국악이 있다는 거를 왜 더 알릴 수 없을까? 그런 장이 왜 없는 걸까? 그런 게 저는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네. 오늘보다님께서 네. 예전에 퓨전 음악하는 그룹인 술기둥 노래를 듣곤 하셨대요. 네. 요즘도 활동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술기둥 요즘에도 활동을 하고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둥도 예전 멤버가 이제는 아니에요. 슬기둥 1세대, 2세대, 3세대, 이제 4세대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다들 좀 바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많이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차승민 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계속 다른 그룹의 네. 노래만 듣다가 네. 아니 이렇게 퓨전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차승민 씨 같은 경우는 퓨전을 많이 좀 이렇게 접목해서 우리 국악을 알리려고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제 6줄의 데뷔를 하고 그럴 적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국악이 도대체 대중화가 왜 안 되는 거야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노래곡이 없으니까 혹시 그런가 해가지고 노래곡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 국악의 요소가 너무 많으면은 그거에 너무 거슬리나 그래가지고 정가의 어떤 그런 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저는 이유식 국악이라고 말을 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단계별로 담백하게 하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안 달라졌어요. 그렇군요.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퓨전 국악 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제가 안 거죠.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저런 걸 한번 해볼까?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를, 그랬던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좀, 국악은, 대중화가 되긴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받았어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민요를 부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부터 서양 음악이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갑자기 급격히 변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근대화가 시작을 하면서 음악 자체가 서양 음악이 돼버렸고 국악이 국악으로 불리고 우리나라 음악이 국악으로 불리고 아마 그때부터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좀 멀어지게 된 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너무도 다양한 음악이 너무 많고 네. 더군다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비트 있는 음악도 좋아하고 점점점 자극적인 음악을 좋아하는데 사실 국악의 정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나긋나긋하고 느긋느긋하고 어쩔 때는 물론 장구 그런 비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아무리 퓨전으로 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 이상은 그러니까 분명히 국악을 대중화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는 있지만 네. 전면으로 이제 내세우지는 않더라고요. 자기의 음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오게끔 그게 자기의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다 자연스럽게 국악을 연상을 하게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일단은 젊은 층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젊은 층이 아니어도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네. 있고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성, 우리 국악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안 되겠다라는 예.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국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딜 가서 들어야 되나 싶잖아요. 그 공연장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네. 더 많은 장소에서 되게 의외의 장소에서 국악이 들리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노래를 들어보면서 네. 얘기를 계속 해보죠. 이번에는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고레야라는 그룹이고요. 네. 우주소녀라는 곡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고레야 좀 요즘에 많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KBS 탑밴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16강까지 진출을 했던 네네. 그런 국악하는 친구들이고요. 총 6명, 옴브레, 기타를 치는 옴브레 씨, 그리고 대금 부는 김동근 씨, 퍼커션하는 경희 씨, 소리를 하시는 권하신 씨, 검은고의 정아리 씨, 퍼커션 김초롱 씨가 만든 그런 그룹입니다. 옛 고자, 올레자, 끌어당길 야 해가지고 옛곳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전해온 감성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혔어요.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고레야라는 네. 그룹 이름의 말이죠. 네. 우주소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레야의 우주소녀라는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국악과 친해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음악가 차승민 씨, 대금 연주가 차승민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곡이 나갈 동안 얘기를 좀 했지만 저는 앞에 들었던 국악들이 굉장히 퓨전 느낌이 있다면 이 곡은 좀 더 국악 느낌이 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놀랬어요. 아, 사실은. 저는 국악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막 분석이 막 따다다닥 되잖아요. 네네.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한 이유는 정말 국악스럽지 않아서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여기서 국악이라는 단서를 느낄 수 있는 거는 네. 대금 소리고 그다음에 검은고가 나온다 그런 거였는데 네. 전혀 어떤 그 멜로디가 국악적인 멜로디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오히려 더 월드뮤직 쪽에 가까운 그런 거였는데 아나운서님 말 듣고서 와 그러면은 정말 이 고레야라는 팀이 머리가 좋은 거다. 정체성을 잃지 않고서 네, 분석은 당하되 그 정체성은 잃지 않고 그런 한국 음악을 그런 감수성을 잃지 않고 네. 그런 거를 가지고 국악스럽지 않게 만들었구나. 정말 머리 좋은 밴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보니까 다른 곡보다 좀 더 길어요. 그쵸? 러닝 타임이 지금 5분인가요? 6분이죠. 네. 다른 곡들은 한 3, 4분대 정도로 네네. 끝나는데 우리 국악이 노래가 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보통 대중음악들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길으면 4분? 3분, 4분?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그 팝 음악 그런 K-팝 같은 경우는 4분 안에 다 끝장을 보거든요. 네네. 그 집중도를 확 요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국악은 4분 안에 모든 걸 다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감수성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느린 호흡으로. 네, 느린 호흡으로. 아무리 빠른 곡이라도. 네.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이제 밴드 음악으로 나가다 보니까, 노래를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네. 그다음에 악기의 그 어떤 솔로를 위한 배려도 하다 보니까 곡이 이렇게 좀 5, 6분 정도로 길게 좀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국악은 또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알게 됐네요. 다음에는 잠비나이. 네. 이 그룹의 노래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 잠비나이는 제가 예전에 그 한 기업체에서 네. 공연을 했을 때 노래를 들어본 적이 네. 있거든요.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특이하다. 네. 국악스럽지 않고 네. 뭔가 헤비메탈 음악 같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실험 정신이 강한 그쵸. 그런 곡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들려주실 곡도 그런 느낌인가요? 네,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국악 밴드인데 정말 들으면 그냥 헤비메탈. 자신들은 이제 포스트락 밴드라고 국악 밴드라고 안 해요. 포스트락 밴드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기타를 치고 피리를 부는 이희루 씨가 사실은 굉장한 헤비메탈 키드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이제 같이 그 부류들에 있어서 가야금하는 김영섭 군이라든지 이제 피리하는 성시경 씨, 그다음에 네. 이 기타 피리 하시는 이희루 씨가 같이 모여가지고 몰핀 49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실제로 홍대에서 헤비메탈 그런 공연을 가졌고 그게 또 잘 돼가지고 해외 초청도 당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풀렸군요. 잘 풀렸죠. 그리고 그만큼 관심이 있었고 애정을 가지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이 잠비나이라는 그룹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조금 쇼킹했다고 해야 되나? 의외였다고 하는 게 어찌됐든 오늘 방송은 국악의 어떤 그런 변화, 트렌드, 네. 그리고 어떤 음악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들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이 잠비나이라는 그룹의 어떤 그 그룹 멤버 중에 한 사람은 나는 국악을 어떤 내 음악의 표현 수단의 하나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 내가 국악을 만들려고 이 음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의외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국악한 사람들이 국악을 하게 된 거지.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도 저는 음악을 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늘. 네. 근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들은 음악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검은 걸 했고 네. 그런 거지.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연주를 해왔던 게 국악이고 네. 가장 자기 몸처럼 다룰 수 있는 게 국악기고 단지 그 차이지 저희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 그렇죠. 것이니까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줄 네네. 아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비나이의 어떤 곡 준비해 오셨죠? 네, 차연이라는 앨범 중에서 첫 번째 곡이 소멸의 시간이에요. 네, 소멸의 시간 듣겠습니다. 시작부터 검은고 소리가 힘차게 밀고 엄청나죠? 나가네요. 네, 엄청나죠. 가야금 소리와는 또 느낌이 달라요. 아, 검은 건 정말 남성적인 악기예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 뭔가 좀 실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그런 음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디서 이런 음악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국악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그 헤비메탈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검은고가 앞서 우리 이제 곡이 나갈 동안 얘기는 했지만 그 국악계에서는 요즘 국악계에서는 예. 많이 좀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 악기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야금은 점점점 25개 그 줄로 막 계량이 되고 네네. 뭐 두 손으로 막 하니까 정말 화려해지고 해금은 뭐 신금을 울리는 그런 선율로 이렇게 하는데 네. 검은고는 이 악기는
뚝뚝 소리가 일단 끊겨지거든요. 네. 멜로디 악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리듬을 담당을 하면서 베이스를 담당을 하는 악기인데 요즘에 이제 퓨전곡 트렌드가 감수성을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은고가 점점 안 쓰여지는데 여기서는 정말 커다란 몫을 하죠. 네. 중심을 딱 잡고 네, 있습니다. 제대로 베이스 역할을 하잖아요. 네. 다른 곡들과 달리 또 이게 트렌드를 약간 주도하고 싶은 그런 곡이 아닌가, 이끌어가고 싶은. 맞아요. 잠비나이의 네. 그룹의 음악의 특징인가요, 그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음악이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엔 트렌드를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 굉장히 참 부러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가 트렌드가 되는 거니까. 네네. 참 그만큼 많이 고민을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그렇죠.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국악계에서는요. 예,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은고 하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엄격한 소사이어티에 속한 이분이 네. 검은고 연주자분이었는데. 네네.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아. 네, 검은고로 이상한 걸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큰 선생님이 넌 나가라. 그렇게 했다고 저는 좀 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별별특강 국악과 친해지는 법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들어본 곡들이. 그럼요. 네. 차승민 씨는 어떤 활동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약간 제가 하는 시로 하는 노래곡 작업도 계속 할 건데요. 네네. 약간 저는 조금 더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그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사실은. 네. 실험적인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음악이 과연 전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들으면 사라지잖아요, 음악이. 미술관에서 음악이 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네. 뭐 적어도 10시부터 6시까지 제가 만든 음악을 계속해서 연주를 한다면은 그거는 음악이 전시가 되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 형식을 가지고 계속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네네. 약간 퍼포먼스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곧 있으면 만나볼 수 있겠군요. 아유, 알려드릴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국악, 우리 별특강 가족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선과 김덕수 사물놀이패 맞죠? 네, 네. 토끼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